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둘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가 음식 배달 앱 최초로 로봇 배달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로봇은 기존 라이더들을 대신해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대형 오피스 건물 등으로 음식을 배달하게 됩니다. 단거리 배달에 최적화한 로봇 배달은 가게에서 1.2km 이내 거리에 한 건씩 배달하는 서비스로 현행법에 따라 시속 최대 5.76km 속도로 운행하고 사람 또는 구조물이 있거나 인도폭이 좁아지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내년부터 소득이 적거나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매달 자녀 1명당 지원되는 양육비가 각각 2만원씩 오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로 활용되는 매입 임대주택을 20호 늘리고 임대보증금 지원금도 최대 1천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전자담배의 사용 급증으로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아즈미 파이살 박사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호흡기 학회 학술 대회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 담배 흡연자, 비흡연자 간 운동 능력 비교 실험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의 운동 능력이 일반 담배 흡연자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살 박사는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이 폐염증과 손상, 유해한 혈관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사용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면서 업계와 투자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메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고 인물이나 옷 색깔만 적으면 앨범에서 사진 검색도 가능합니다. 음성비서 시리도 개선돼 복잡한 작업도 가능해졌고요. 특히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와 AI를 통합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인데 우선 영어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유럽 국가나 중국 등에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언어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한국어 지원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의 용적률을 현재 174%에서 315%로 높이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국토부가 공개했습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분당 내 주택 수는 9만 6천 가구에서 15만 5천 가구로 5만 9천 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안에 최대 1만 2천 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5년까지 매년 8천 가구에서 9천 가구씩 꾸준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14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날 진출한 경우나 18일 자정 전 진입해 다음날 진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영원 처리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찬조기를 당초 계획보다 10톤 늘려 160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찬조기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60%까지 올리는 등 할인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밀리거나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감치 명령을 거쳐 제재하느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재 대상도 구체화됐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알파벳 Z 모양으로 2번 접을 수 있게 설계된 이 제품은 펼쳤을 때 태블릿 PC와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데요. 약 377만원부터 약 453만원 정도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선주문은 어제 오후까지 360만 건에 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에서 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레부터 오는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의 30에서 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를 가산해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 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한 달 동안 서울 안의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탈 수 있는 정기권인데요. 서울시는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현재 만 19세에서 39세인 기후동행 카드 청년 할인 적용 연령 범위가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됩니다.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오늘,
이동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을 예고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LG U+는 5G 프리미어 에센셜 8호 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에 공시지원금을 45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3사 중 최대 수준입니다. 아이폰 16 플러스와 프로 맥스의 경우 66,000원에서 2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86,000원에서 26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고 애플워치 10의 지원금은 전 요금제 공통 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KT가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36,000원에서 24만원으로 워치는 5만원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연휴 첫날인 13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20에서 60, 그 밖에 중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나주와 양산이 35도까지 치솟겠고 서울의 최고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동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휴 동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9월 둘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